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려도 너무 많이 그리고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이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제 퇴근길 도로는 차들이 걷는 것보다 느렸고 오늘 아침이 돼서야 퇴근했다는 증언이 속출했습니다. 미끄러지고 부딪히고 밤사이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어제 퇴근부터 오늘 출근까지 그 현장의 한복판을 취재했습니다. 3.8cm의 기습 폭설이 쏟아진 직후 서울 강변북로에 나가봤습니다. 내린 눈에 차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선 지 10분 만에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마포에서 강동까지 153분, 2시간 30분이 넘게 걸린다는 안내. 사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강변북로는 차량 속도보다 제가 걸어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제설차가 서둘러 나왔지만 역시 거북이 걸음입니다. 신촌 지나서 조금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제설은 좀 잘 되고 있나요? 아니 그런 건 못 봤어요. 차들이 막 막혀가지고 줄 서 있으니까. 네. 한강대교도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리 너머의 낮은 고갯길이 힘에 부친 차량들. 그 여파로 차량 수백 대가 다리 위에서 1시간째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요 밑에도 언덕이 약간 있는데 트럭들하고 수용차 못 올라오는 차들도 많아요. 눈보라의 앞을 보기도 어렵지만 차 타기를 포기하고 걸어서 다리를 건넌 시민들. 내비 쳐보니까 5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그냥 회사에다가 놓고 집까지 한강대교 건너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각 MBC에는 서울 강남에서 도로에 갇혔다는 제보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지금 강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남대교를 300m 앞둔 이곳에서 40분째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건너갈 다리는 눈보라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가 보니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다리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덩달아 멈춰선 버스에서 승객들이 내려 차를 밀어보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강미들이 어디 내려줄 수도 없고 그냥 꼼짝 못하라고. 급기야 기름까지 떨어져 차를 밀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겨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일 줄 몰랐죠. 발이 묶였다는 제보가 집중된 서울 강남에 들어왔습니다. 정체는 풀렸지만 온통 눈밭입니다. 하나, 둘, 셋! 밀어! 강추위에 몇 시간을 갇혔던 차들은 줄줄이 고장났습니다. 레카차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시간 뒤에 이제 그거 도착한다 했는데 너무 지금 이 레카차가 출동이 너무 많대요 지금. 44분 후에 도착한다는 버스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민들. 이번엔 서울 사당역 인근이 난리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보니 고개를 넘지 못하는 차량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새벽 2시도 지나고 이제는 3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서울 시내 도로는 보시다시피 꽉 막힌 상태입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분당에선 차량들이 8시간 동안 눈 속에 고립됐습니다. 추위도 그렇고 차에 물도 없고 하니까 밥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날씨는 춥고 기름도 간당간당 했는데 진짜 지옥 같았어요. 분당에서 저녁 7시에 퇴근한 운전자 오 씨는 11시간 만인 오늘 아침 6시가 돼서야 인천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출근길이 시작됐습니다. 힘겨운 밤을 보낸 서울 사당역 일대.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 위에가 문제죠. 위에 오르막길인데. 화물차는 취재진이 힘을 보태고 나서야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지각 사태에 뛰는 사람 반, 그냥 포기한 사람 반입니다. 원래 8시 40분에 도착인데 거의 1시간 이상 늦었고요. 한정거장 오는데 30분 걸렸어요.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에 머문 오늘 출근 전쟁을 치렀던 시민들은 또다시 쉽지 않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사고 영상은 물론이고 함께 차를 밀어주는 보기 좋은 풍경도 있고 도심에 이렇게 스키와 스노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차로에 차량 수십 대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그 순간 승합차 한 대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엉켜있던 차들과 부딪힙니다.
폭설이 뒤덮은 도로는 맹추위에 금세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방향을 잃은 SUV 한 대가 그대로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버스 사이에 낀 승용차는 무기력하게 미끄러지고 시민들은 대중교통 대신 걸음을 택했습니다. 평소 차로 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이 지나도 가지 못하자 결국 버스에서 내린 겁니다. 이러다가는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저를 따라서 한 대여섯 분이 같이 내려가지고 터널을 계속 걸었어요. 여기저기서 차가 고립되자 시민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눈앞을 가려도 누군지 모를 운전자를 위해 힘껏 버스를 밀어봅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이지만 장정 5이 달려들어 차 2대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도 어린이들이 타는 노란색 승합차만은 결국 오르막길로 보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한두 명씩 가서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난장판이 된 도심이 누군가에겐 설원이었습니다. 차분히 자세를 낮추는 남성, 스노보드를 타고 1시간 가까이 시원하게 가로지릅니다. 스키장도 코로나 때문에 안 열고 그러니까 얼마나 타고 싶으셨으면은 저렇게라도 타실까 조금. 차 수백 대가 교차로에 엉켜 발이 묶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선 스키 장비로 크로스 컨트리를 하듯 도심을 활보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사실상 사람 대신 눈길이 차를 운전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속절없이 속출했습니다. 또 차를 포기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일부 노선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음주운전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운행을 늘렸지만 몰려든 시민으로 지하철 여가는 북새통이 됐습니다. 역사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 나 시간을 안 봤네. 오전 8시쯤 4호선 기름역에선 당구 계획 열차 한 대가 고장나 지하철이 1시간 이상 지연 운행됐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명동역에서 그때부터 이렇게 앞에 차가 고장으로 인해서 한 45분, 50분 계속 지체하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비상제동장치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1호선 외대암역에서도 폭설 여파로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천장에 있는 전기를 공급받는 장치에 눈이 들어가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던 걸로. 고장난 열차를 끌어내느라 40분 뒤에야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풍무역에서는 정원보다 많은 이용객이 한꺼번에 탑승하면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잠시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회색 SUV 차량을 뒤편에서 달려오던 흰색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차는 뒷부분이 들리며 CCTV 화면 밖으로 밀려납니다. 시민들이 문을 열어주자 빠져나온 30대 남성 운전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벌어진 만취운전 치상 사건입니다. 부천에는 밤사이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에는 4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새벽 3시 눈은 그쳤지만 얼어붙은 도로에서 그것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는 크락션 막 울리고 그렇게 오면서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피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면서 가해 운전자는 일단 귀가 조치했고 향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눈도 눈이지만 강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강풍에 천막이 날아가서 전신주에 걸렸는데 이걸 제거하려던 40대 부부가 감전으로 숨졌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옆 전신주에는 전선에 엉킨 흰색 천막이 강한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낍니다. 창문 쪽으로 보니까 전봇대 여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불꽃이 팡 하고 일어났거든요. 강풍이 불었던 새벽 2시쯤 다세대 주택 옥상에 있던 간이 수영장 덮개로 쓰인 천막이 강한 바람에 날아가 전신주에 걸린 게 문제였습니다. 불이 난 건물 옥상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부는 옥상에 올라가 자신들이 관리했던 천막을 직접 전신주에서 치우려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천체 제거하는 과정에서 감전돼가지고 사망이 된 것으로 추정입니다. 감전 사고에 이어 문제의 천막을 통해 불까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천막이 바람에 날리며 주택에 닿았고 그 순간 고압 전류가 흘러들어가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재는 다세대 주택 2층과 5층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숨진 부부의 집에는 4살 된 자녀가 혼자 있었는데 다행히 소방대원에 구조됐습니다. 화재 직후 다른 주민 10명도 긴급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선이 끊어지면서 일대 3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3시간 넘게 끊겼습니다. 자다가 깼는데 6시쯤에 전기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일러 켜고 그랬어요. 네. 경기도 분당에서는 전기 설비에 물이 차 2,0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단지가 15시간 동안 정전되고 서울 동대문 청과시장도 한파로 인해 전신주가 고장나면서 40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도 계량기와 수도 280여 곳도 동파되는 등 기습 폭설과 한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설악산의 체감 온도는 영하 48도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서울이 내일 아침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5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영하 29.4도를 기록한 설악산의 체감 온도는 영하 4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낮에도 강추위는 계속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5도로 낮 기온으로는 2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한강에선 곳곳에 얼음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결빙 구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한파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도 한몫했습니다. 라니냐가 발달하면 한반도 동쪽에 대규모 저기압이 버티게 되는데 이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북쪽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달해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 대전 영하 17도, 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에야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제주도 산간에는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도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